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내 자본소득이 노동소득, 연봉을 추월하는 시점과 그 자산의 크기는 얼마일까? 자, 자산이 얼마만큼 형성되어 있으면 내 연봉을 자본소득이 추월할 수 있을까? 자, 회사 생활은 어제가 월요일이었습니다. 그죠? 월요일이었습니다. 그 회사 생활은 출근이 노동의 절반이죠. 그죠? 정작 회사 가서 일하는 거는 뭐 그럭저럭 할 만합니다. 하지만 출근이 제일 힘듭니다. 그죠? 아침에 일어나고 뭐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회사로 출근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리고 그 출근 중에 또 그 절반은 월요일 출근입니다. 월요일 출근이 또 제일 힘들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월요일 출근은 이제 할만하죠. 토일요일이 장이 열리지 않는 토일요일이 오히려 지겹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요일만 되면 월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장이 열리니까. 자,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해가지고 요 영상을 제작해 봤는데 31세의 신입사원이 연봉 4천만 원일 때 연봉의 절반을 저축하고 CAGR 12%로 자산을 운용한다면 3억 3,400만 원의 자산이 형성되었을 때 자본소득이 연봉을 추월하거든요. 자, 4천만 원 나누기 12% 하면 3억 3,400만 원이 되면 이제 요 돈이 형성되어 있으면 12%로 굴리면 연봉만큼 이제 자본소득이 나옵니다. 그럼 연봉 다 써도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금액에 이 3억 3,400만 원에 도달하는 기간은 110개월 걸립니다. 9.16년 걸려요. 그래서 신입사원이 어떻게든 연봉 절반을 저축하면서 9년 정도 이렇게 꾸준히 투자 수익을 운용하면 자기의 연봉만큼 자본소득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뭐 중간에 이런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결혼과 주택 마련을 해가지고 그 필요 때문에 이런 투자 수익을 인출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대개 결혼과 주택 마련을 하더라도 전부 다 청산을 하지 않습니다. 대개 뭐 결혼 축의금으로 결혼 비용을 충당할 수 있고, 그리고 주택 마련은 대출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여전히 3억 3,400만 원은 불가능한 현실은 아닙니다. 가능해요. 그리고 CAGR 15%로 운용하면 100개월 걸립니다. 8.4년 걸려요. 자, 신입사원이 이 정도 기간은 뭐 충분히 풀을 축적하는데 적당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연봉이 3% 정도 증가하여 10년 뒤에 이제 이 신입사원이 41세가 되었을 때는 자, 연봉 5,400만 원이 되고 이때 형성된 자산 3억 8,500만 원으로 역시 또 연봉 절반을 저축하면서 월 225만 원을 CAGR 12%로 굴리면 4억 4,7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자산이 형성됐을 때 자본소득이 연봉 5,400만 원을 추월합니다. 자, 4억 4,700만 원을 모아가지고 CAGR 12%로 굴리면 매년 연봉만큼 이렇게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 도달하는 기간은 자, 41세 이후에 10개월밖에 안 걸려요. 자, 10분의 1밖에 안 걸리죠. 그죠? 그래서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이렇게 추월하는 속도는 가파릅니다. 그죠? 지수함수예요. 기하급수예요. 그리고 이제 투자기간 151개월째. 자, 신입사원. 이 151개월째. 신입사원이 12.5년. 42세 6개월이 되면, 12.5년이 되면, 입사한 지 12.5년이 되면 형성된 금융자산이 6억 700만 원. 6억 700만 원을 돌파할 때쯤이면 이제 연봉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본소득이 이제 연봉을 압도적으로 추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본소득으로 연봉만큼 벌 때쯤이면 은퇴하고 자,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겠죠. 그죠? 그래서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회사 생활이 이제 따분하고 지겹고 뭐 사정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분은 뭐 지금 45세래요. 앞으로 10년간 1,800만 원씩 10년을 이렇게 납입해가지고 명퇴수당과 공무원연금 일시인출 해가지고 월 생활비는 500만 원씩 소비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노후 생활을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자, 45세고 55세에 명퇴하고 싶대요. 명퇴수당은 1억 5천만 원, 연금 일시금은 3억이라 그러네요. 그래서 이 조건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까요? 자, 현재 이분은 45세, 연 1,800만 원을 투자하고 운용기간은 10년입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는 이제 1억 5천만 원, 3억, 4억 5천만 원이 여기에 합산되겠죠. 그죠? 그리고 연 1,8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는데 현재 이제 금융자산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45세이니
한국 40대 평균 순자산 4억 중에서 절반을 이제 금융자산으로 간주하고 2억으로 이제 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자산 현재 2억, 그리고 연투자금액 1,800만 원을 연금저축과 IRP에 넣고 명태 이후에 들어오는 돈 4억 5천만 원은 모두 연금계좌에 넣는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기초자산 2억, 지금 있는 2억은 연금계좌에 일시에 넣지는 못하니 미국 주식으로 운용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조건으로 S&P 500, 나스닥 100 반반으로 운용, 향후 10년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하면 백데이터는 이렇게 넣고, 자, 이 도표 보이시죠? 중간에 한 개가 삭제됐네. 아무튼 직접 해보시면,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중위 50분 위의 최종 자산이 이렇게 10년 운용했을 때 중위 50분 위의 최종 자산이 11억 7,800만 원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홍길동은, 이분을 홍길동이라고 하면 매월 500만 원을 생활비로 쓰면서 은퇴 생활을 보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11억 7,800만 원에 명태금 일시연금 수령액 4억 5천만 원을 더해가지고 기초자산 16억 2,800만 원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주식채권 6040으로 운용하여 매달 500만 원을 소비할 때까지 매달 이제 500만 원 인출하는 거예요. 이 100세까지 최종 자산이 얼마만큼 남았을까? 그러면 역시 중위 50분위의 이 최종 자산 밸런스를 보면 5,900만 달러 원화 환산 1,000원으로만 잡아도 100세가 되면 599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매달 이렇게 500만 원씩 생활비로 소비를 해도, 자, 역시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시뮬레이션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이제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인덱스에 장기 투자하면 10억 원 이상의 큰 돈이 쌓인다고 존 보글도 말했고, 존 보글은 이렇게 구체적인 액수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이렇게 큰 돈이 쌓일 거라고, 믿기지 못할 그런 큰 돈이 쌓일 거라고 존 보글도 말했고, 저도 이렇게 주장했는데 과연 이게 현실에서도 그럴까요?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람은 없죠. 이 개인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리고 미국 지수에 투자한 것도 얼마 안 되고, 더더구나 ETF로 투자하는 거는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현실에서도 그럴까?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현실로 가능합니다. 그죠? 실제 미국 퇴직연금 401k 가입자들은 100만 달러 이상을 모아서 퇴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거든요. 다시 이 기사를 한번 볼까요? 현재 피델리티, 자산운용사 피델리티 기준 36만 5천 개 계좌가 401k에서 100만 달러 이상을 벌어 나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비해 2배나 증가했어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봤을 때는 이게 17만 개 정도 됐었거든요. 요 기사를 보시면 됩니다. 링크 시켜드릴게요. 요 기사의 내용을 이렇게 복사붙이기로 했습니다. 그죠? 401K는 36만 5천 개고, 그리고 IRA, 우리나라 개인연금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만 7천 개가 100만 달러 이상의 은퇴자금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상황은 요렇게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에 문의를 해보니 운용자금이, 이 개인연금에서 운용자금이 2억 원 이상 쌓여 있으면 아무튼 최상위 그룹이라고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DC형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에서 ETF 투자가 가능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2017년부터 가능했어요. 그전에는 물론 대부분 이제 연금저축 신탁, 은행에 하는, 그리고 연금저축 보험 가입자들이 대부분이었겠죠. 그리고 DC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도 역시 똑같이 월리금 보장 상품의 90%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권사에서 펀드로 운영해도, 연금저축 펀드로 운영해도 ETF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비싼 보수를 주는 그냥 펀드로 했겠죠. 액티브 펀드로 투자했겠죠. 그리고 되게 그런 거는 또 관리 소홀로 수익에 무관심했습니다. 그죠? 저에게 이제 입사 초기에 저에게 주식 투자라고 권유했던 그 회계사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주식으로 돈도 많이 벌었지만, 이 친구도 이렇게 투자에 빠꾸만 이런 사람들도 작년까지 연금저축 보험에 가입해 있었어요. 이 연금저축 펀드, ETF 투자의 존재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이 투자를 안다고 하는 이런 전문가들도.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개인연금 은퇴자도 이렇게 밀리니어가 나올 수 있을까? 미국 상황에 비춰보면 미국 인덱스에 이렇게 꾸준히 투자하면 나올 수는 있겠죠. 나올 수는 있겠는데, 하지만 항상 얘기하는 이 다음에 이 통계를 명심하셔야 돼요. 자,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개별 종목으로 액티브 포트폴리오를 운용했을 때는 결과는 이렇습니다. 20년 연평균 수익률이 1.9%예요. 자, 물가 상승률도 이기지 못한다 그랬죠. 그리고 역시 개별 종목으로 여러 개 모아가지고 사고 팔고 하다가는 역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으로 결과는 이렇습니다. 자, 인덱스를 이기는 액티브 포트폴리오는 1년 기준 100개 중에 29개, 그리고 10년이면 9개 정도가 인덱스를 이기고 50년이면 2개 정도가 인덱스를 이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같은 아마추어는 이렇게 액티브 포트폴리오를 운영해가지고 장기간 이렇게 인덱스를 이기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도 이렇게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 있죠. 이런 것들로 모아가지고 액티브 포트폴리오로 10년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개인들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74%입니다. 자, 플러스 수익률을 거둔 미국인들에 비해서 더 처참하죠, 그죠? 더 처참합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개별 종목은 인덱스는 시장의 위험만 부담하면 되지만 개별 종목은 그 시장의 위험뿐만 아니라 각종 상상할 수 없는 위험을 다 감수를 해야 됩니다. 자, 왜 개인들의 이 투자 성적은 나라를 불문하고 이렇게 처참한가? 대개 이 상승장에 이 급등주에 이제 환호하며 들어와가지고 레버리지 땡겨 쓰고 그러다가 최고점에 물려가지고 하락장에서는 이제 공포에 자산의 절반을 손절하고 떠나기 때문이죠, 그죠? 그리고 또 본전 생각 나가지고 되풀이 합니다. 요 상황을 되풀이해요. 그러면 이렇게 자산이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인덱스 투자는 이렇게 따분하고 지루하거든요. 1년 꾸준히 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30년을 꾸준히 인덱스를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이런 사람은 절제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일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은퇴 이후에 다시 100세까지 40년을 더 인덱스 투자를 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꾸준히 인플레에 녹지 않는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고 그 투자의 기본은 인덱스에 이렇게 꾸준히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역 기간에 이렇게 30년, 은퇴 이후에 40년, 이렇게 70년을 인덱스를 이렇게 꾸준히 투자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런 사람이 있죠, 그죠? 물론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는 인덱스 투자자는 아니지만 개별 종목 위주로 투자를 했지만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는 66년 이상을 투자 세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50억 달러가 넘는 그들의 이 현재 자산 대부분은 50대 후반 이후에 형성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인덱스 투자자들도 투자 중간에 이제 결혼과 주택 마련, 기타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투자 금액을 인시 인출하고 다시 투자를 계속 이어나간다면 결코 이 투자 시장에서 빠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주식 투자 시장에서 계속 이렇게 남아 있으면서 꾸준히 근로소득을 적립하고 인덱스에 이렇게 꾸준히 투자를 한다면 100억 달성은 어려울지라도 저 시뮬레이션처럼 100억, 1000억 달성은 어려울지라도 미국 401k 은퇴자처럼 10억 달성은 우리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을 올린 이분도 뭐 요거까지는 불가능할지라도 물론 이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은퇴자산은 10억, 20억으로 나머지 노후를 100세까지 충분히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상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